요즘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뉴스들 보면, 와, 세상이 정말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싶으시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 모든 사건들이 사실은 하나로 연결된, 그러니까 지구의 주도권을 놓고 100년 넘게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게임의 일부라면 어떨까요? 지금 보세요. 중동에서는 미사일이 막 날아다니고 저쪽에서는 강대국들이 서로 으르렁대고 이게 다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떤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아주 치밀하게 짜인 움직임들은 아닐까요? 네.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신문 일면을 장식하는 그 헤드라인들이요, 사실은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훨씬 더 거대하고 또 오래된 어떤 전략적인 대결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거대한 싸움의 판을 읽으려면요, 반드시 알아야 할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을 완전히 정말 180도 다른 시각으로 봤던 두 명의 거물 전략가, 바로 헬퍼드 맥킨더 그리고 엘프리드 마한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론이 지난 100년의 역사를 만들었고 어쩌면 앞으로의 100년도 결정하게 될 겁니다. 먼저 엘프리드 마한. 이 사람의 주장은 아주 간단하고 또 강력합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생각해보세요. 육지는 나라별로 쪼개져 있잖아요. 근데 바다는 전부 하나로 이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바다라는 거대한 고속도로의 주요 길목, 이른바 초크포인트만 딱 장악하면 전 세계의 무역과 돈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다. 바로 이거죠. 그런데 헬퍼드 맥킨더는 전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완전 정반대죠. 그의 눈은 유라시아 대륙 그 한가운데 있는 거대한 심장지대, 즉 하트랜드에 꽂혀 있었어요. 왜냐? 여긴 해군이 아무리 강해도 절대 손댈 수 없는 땅이거든요. 만약에 이 거대한 땅덩어리가 자원과 철도로 하나로 쫙 연결된다면 그때는 바다의 힘이 아무 소용 없어지고 오히려 바다 세력이 고립될 거다. 이게 바로 맥킨더의 통찰이자 어떻게 보면 공포였던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바로 핵심입니다. 왼쪽이 마한의 해양 세력, 오른쪽이 맥킨더의 대륙 세력. 한쪽은 바닷길을 장악해서 세계를 컨트롤하려고 하고 다른 한쪽은 거대한 땅을 묶어서 이걸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바다냐 땅이냐, 이 두 거대한 힘의 충돌, 이게 바로 지난 100년간 이어져 온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는 싸움의 본질인 셈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1라운드부터 한번 볼까요? 바로 20세기입니다. 이 두 이론이 제대로 거대하게 한판 붙었던 시대죠. 과연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20세기는 마한, 즉 해양 세력의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자, 흐름을 보세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막강한 해군력으로 전 세계 바닷길을 장악하죠.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달러를 쓰게 만듭니다. 그리고 냉전이 시작되니까 어땠나요? 네이톤이 머니하는 해양 동맹들로 소련이라는 거대한 심장지대를 그냥 완전히 둘러싸서 포위해버립니다. 숨통을 조이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육지에 갇혀버린 소련은 세계 물류망에서 소외되고 경제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세기 말 바다의 지배자 미국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 된 거죠. 아니 근데 왜 맥킨더의 대륙 세력 전략은 힘을 못 썼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 기술. 당시엔 기차로 대륙을 가로지르는 것보다 거대한 배로 바다를 건너는 게 비교도 안 될 만큼 싸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둘째는 정치적인 문제였죠. 이란이나 아프가니스탄처럼 대륙을 잇는 핵심 길목들이 늘 전쟁이나 혁명 같은 걸로 불안정했거든요. 길이 자꾸 끊기는 거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세기는 그렇게 끝났지만 21세기가 되면서 잠자고 있던 맥킨더의 유령이 깨어납니다. 바로 중국이라는 거대한 플레이어에 의해서요. 자, 이제 게임의 2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중국이 들고 나온 1대1로 사업, 이게 바로 21세기형 맥킨더 전략 그 자체입니다. 보세요. 20세기의 약점들을 정확히 파고들어요. 기술이 문제였다고요? 이젠 고속철도와 디지털 물류가 있습니다. 돈이 문제였다고요? 중국의 막대한 자본으로 해결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해양 세력의 봉쇄를 뚫을 핵심 관문으로 이란과 손을 잡은 거죠. 이건 그야말로 대륙 세력의 귀환을 알리는 거대한 계획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지금의 판세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왼쪽, 맥킨더의 후예인 중국과 이란이
1대1로라는 땅길을 밀어붙이고 있죠. 그러자 오른쪽, 마하네 후예인 미국, 이스라엘, 인도가 IME6이라는 바닷길과 철도를 섞은 새로운 길로 맞불을 놓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맨 아래 현재 충돌 지점을 한번 보세요. 요즘 뉴스에 계속 나오는 홍해 사태, 후티 반군. 이게 그냥 지역 분쟁이 아니라 바로 이 두 거대한 전략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구도는 명확해졌습니다. 땅을 묶으려는 자와 바다를 지키려는 자의 대결.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이 2라운드 게임의 승패를 가를 결정적인 한 방, 그 키는 과연 누가 쥐고 있을까요? 누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게 될까요? 놀랍게도 그 열쇠를 쥔 나라는 바로 인도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나 미국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 21세기 거대 게임의 진정한 주인공, 어쩌면 심판은 인도가 될지도 모릅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플레이어의 등장이죠. 아니, 왜 하필 인도일까요?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인도는 아시아 대륙의 남쪽 끝에 툭 튀어나와 있으면서 동시에 인도양의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정말 기가 막히죠? 해양 세력의 계획은 이겁니다. 포스트 차이나, 즉 중국을 대체할 세계의 공장으로 인도를 키운다. 그리고 인도에서 만든 물건들을 대륙 세력의 핵심 통로인 이란을 완전히 건너뛰고 바로 유럽으로 보내는 새로운 길을 뚫는다. 이게 바로 아이맥의 진짜 목적입니다. 이건 정말 기가 막힌 한 수죠. 자, 이제 퍼즐 조각이 거의 다 맞춰졌습니다. 이 거대한 지정학적 게임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화약고 같은 곳, 바로 중동에서 실제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그 마지막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뉴스에서 보는 중동의 여러 분쟁들, 이게 단순히 종교나 민족 갈등으로만 볼 게 아닙니다.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이건 마치 새로운 거대 경제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전에 그 경로에 있는 방해물들을 미리 싹 정리하는 사전 정지 작업 혹은 경제적 철거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시간 싸움인 거죠. 대륙 세력, 즉 중국의 1대1로가 뿌리를 내리고 완성되기 전에 해양 세력인 미국이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자신들의 새로운 길, 아이맥을 깔기 위해서 그 길목의 가장 큰 방해물인 이란의 힘을 빼놓으려는 것.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모든 복잡한 일들의 본질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지난 20세기는 명백히 바다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술과 자본으로 무장한 대륙이 거대한 반격을 시작했죠. 과연 21세기는 어떻게 될까요? 바다를 지키려는 자와 땅을 연결하려는 자, 이 100년을 훌쩍 넘는 거대한 게임의 최종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이미 거대한 바둑판은 펼쳐졌고 승부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